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상담 준비했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하는 즐거움 LBC 화수강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분을 모셨어요. 본인은 뭐라고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호아스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호아스. 네. 뭔가 약자인가요? 네, 홀드 오너 세컨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네, 저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뜻인가요? 잠시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느리고 천천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약간 슬로거 같은, 그리고 제가 이제 패션 쪽에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그 이름으로 브랜드를 차려서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벌써 따라해버릴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로고도 만들었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네네. 섣불리 따라하셨다가 법정소송으로. 네. 아니요, 때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호아스님과 함께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한번 사람한테 대인 이후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덜 열게 되고, 벽을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계속 생겨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는지, 근데 또 저 자신을 너무 오픈하기는 두렵고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는가요? 네. 그래요? 그 상처받은 기억이 어떤 일이죠? 이제 저는 그 상대방을 되게 믿고 앞으로 되게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진실성 있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진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도 뭐 이게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나 뭐 사업상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를 저 자신을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좀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물론 영상으로는 많이 상담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000건 이상, 몇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됐던 삶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상처를 저에게 준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나를 구축하게 만드느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가 있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을 계속해서 움켜잡고 다른 사람한테 안 속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방향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용서를 했어요. 네. 물론 이번에도 용서를 했고 사실 용서할 것까지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 용서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될까봐 그게 두렵고, 저는 약간 그걸 계속 용서하는 사람으로만 남는 게 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안 다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네. 이거 원래 울면서, 술 마시면 울면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건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누구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똑똑하게 날 속이는 사람 없이 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그리고 지금 호아스님도, 호아스 맞나요? 네. 호아스님도
누군가를 정말 작정하고 일생에 이 한 사람을 꼭 속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못 속일까? 속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 만약 내 목숨이 걸렸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목숨이 걸렸다, 네. 속일 수 있을 거야. 네.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평생 사람들을 다 속이고 살아왔을까? 한 번도 사람을 안 속인 적 없이?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사람들의 본질을 깰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사람한테 안 속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사람들한테 속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에 내가 속은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후회하는 거는 실은 본인을 계속해서 방어벽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종교적인 해법으로 시작을 하냐면, 지금 호아스님이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다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상처 이후로 무언가 내가 그런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시도를 많이 할 기회가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그 상처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좋은 경험으로 생각은 하는데, 제가 사실 스스로 너무 마음을 다 모두에게 열고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닫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표정이나 말하는 거에서 그 상대방도 이 사람이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를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오래 보는 친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제 인생에 안 나타날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 뭐랄까 좀 폭넓은 철학적으로 답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그 걱정은 굉장히 시기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처에 대해서 뭐랄까 아직 시간을 두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서 아직 시간이 안 지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날 겪었던, 아니면 뭔가 어떤 관계에서 겪었던 그거는 약간 한파 같은 거지. 그래. 한파 같은 거야. 한파 같은 거라, 그게 내가 한파를 대비할 수는 있겠죠. 한파가 있는 날 집에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한파가 있는 날 집에 있으면 크리스마스에 밖에 재밌는 걸 못 봐. 맞아요. 그래서 한파가 올 걸 알고도 나가는 거야. 한파가 올 걸 알고도 나갔는데 날씨가 따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파는 감안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상처를 준다라는 건 실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상처를 너무 줬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정리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나한테 계속 상처를 줄 거야.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계속 만나는 거지. 네. 그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 30도 가면 안 나가. 그런 날씨랑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한 영하 3, 4도야. 그런데 그런 날씨에 나가면 뭐 어디서 행사를 해. AOA 네. 정도가 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한파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져. 한번 추워가지고 동상에 걸렸다고 못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 더 추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한번 추워서 몸살이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몸살이 낫길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몸살은 낫는다고. 그러면 나가고 싶어질 거야, 다시. 근데 그 나가고 싶어질 때 이제는 추위를 좀 더 이기는 법을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을 거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생의 10명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상처 주는 게 예전에는 호아스님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련하게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런 그 어설픈 지식은 그 사람을 오히려 부족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 내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겪고,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상처를 겪고 되면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내가 상처를 한 번 겪고 이렇게 몇 번 안 겪고 그 상처에 대해서 규정 지어버리고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숙함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돼버려. 네. 근데 정말 더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그런 상처를 인정하고 맞서야 돼. 이게 참, 이게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몸살이 걸리는 시간 갖고 말을 못 하겠네. 몸살이 걸린 사람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몸살이 걸린 상태야. 네. 그리고 우리는 한파를 계속 만나야 돼. 인생은 겨울이야. 겨울이야. 겨울이 길어. 그리고 봄이라고 뭐 따뜻할까? 여름이라고 따뜻하고 다 군데군데 추위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한파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도 본인은 속이겠지. 근데 본인도 상대를 속일 거야. 그게 나는 상대한테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폭이 넓어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모든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하게 될지도 모르지. 몇 번 더 이해하고 용서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지는 것보다 내가 용서하고 성숙해지는 게 실은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멀리 왔네.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뭔가 받아들이면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그냥 이해해버리면 제 마음의 타격은 없어지지만 화가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오히려 그런 상처들이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데미지를 안 받는 건데 약간 나쁘게 말하면 그냥 다 뭔가 부질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게 잘 생각해야 돼요. 부질없는 게 드는 느낌은 실은 그 화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화에서부터 도망가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인정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기도 싫어 이것보다는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렸을 때 아니면 막 그냥 다른 걸 생각하려고 했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를 했을 때 화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화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조금 더 목적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추구하는 게 뭐지? 내가 이 사람 혹은 뭐 사람 인간관계를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게 내가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속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엔 화가 안 나도 화를 내는 척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적성이 확실한 삶이 있다면. 근데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고 화가 안 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근데 단지 그건 있어. 화가 났는데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어. 그때 내가 넘겼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화가 나. 이건 본인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데 뭐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다시 그래 인정하는 이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랄까 짧은 시간에 상담을 하기에는 좀 어설프지만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는 얘기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리상담에 가까운 내용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네. 저희 매주 일요일 1시에 편안한 자유 모임 오프라인 헛소리 실습 진행되고 있고요. 평일에도 여러 가지 강좌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말 있을까요? 많은 훈남 훈녀들이 있으니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